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매일 저와 함께하는 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하프타임 시간에 구독자가 90만을 돌파를 했는데 예, 하루 만에 또 5천여 명 이상이 늘어서 90만 5천 명이네요, 지금. 예. 어제 본방만 들으셨을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90만이 되면 제가 100만 공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공개 방송 형태로 여러분 만나게 될 거다. 김종배, 정치인싸, 신장식 요 세 팀이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100만 때 100만이 되면 갖기로 했습니다. 그게 봄 소풍이 될지 여름 소풍이 될지 가을 소풍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나름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뭐 그 벚꽃 필 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금방인데 한 2달 남았는데요. 네. 지금 딱 4주 만에 90만, 10만 넘게 구독자가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게 그 2주 안에 되는 방법도 있다. 동백꽃이 떨어지기 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자, 요 정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자,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가짜 뉴스다 이거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소위 이제 쌍특검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연루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판결문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내용들이 일부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부에서 발표한 판결문 보니까 통정매매 혹은 가장매매에서 48건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는 1건이 주가 조작으로 유죄 인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김 여사의 명의로 돼 있는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이었다라는 거라서요. 이게 실제로 이런 불법 행위에 김 여사가 직접 개입을 한 것인지 혹은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임의로 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수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에 직접 반박하는 형태로 오늘 공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대변실 명의의 언론 공지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결과 범죄 사실 본문 안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밝혔고 오히려 김 여사의 이제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로 늘려서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오늘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첫째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 고발건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에 대해서 다른 이제 어떤 판결문을 가지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무고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이죠. 그렇죠. 사실상.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정답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겠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게 정답인 거죠. 정답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우리가 대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신문을 매일 아침에 보는데 뭐 신문들에 대개 이제 뭐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개 언론의 판결문 내용 분석한 기사들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의 내용은 논조의 차이도 있고 어떤 뭐 이 강조점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하고 그 모친이 이제 우리 사업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설명한 최은순 씨하고 이 두 사람의 계좌가 1차, 2차 작전에 다 동원된 거의 유의한 계좌인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봐도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또 여러모로 관계가 있어 보이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유무죄라거나 또는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뭐 조사를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죠. 그런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입장만 낸 거 가지고 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게 다 민주당의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가서 저는 원문을 좀 확인을 매번 하는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서 이거를 그 원문을 관련해서 2월 10일 날 판결이 난 날도 한번 나왔고 오늘 또 나왔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맨 끝에 2월 14일치 오늘 나온 것도 보면은요. 2월 13일 경향신문 무슨 도이치가 실패한 주가 조작 그럼에도 유죄인 이유는 노컷뉴스 도이치 판결문 곳곳에 김건희 주가 조작이 계좌 수십 차례 활용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내용에는 언론에 대한 반박은 없고요.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과 직접 맞대거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대통령실이 느끼고 있구나. 2월 10일 날 나온 것도 한겨레 등 무슨 기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전부 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가 너무 크죠. 사실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대통령실 뉴스룸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내놨던 거거든요. 지금 앞에서 언급한 얘기들이.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6건의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대통령실에서 내놨습니다. 그중에 한 건은 천공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5건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1번 일면 전체가 김건희 천공 얘기예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이렇게 일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언론 기사에 대한 반박이면서, 예. 이제 이게 민주당의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은 기자들을 상당히 이제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슨 주장을 안 했으면은 언론이 판결문 받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기사를 안 썼을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 의혹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민주당이 주장하면은 아무도 생각을 못 하는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그 언론에 대한 것이면 정확하게 언론의 기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명이지 않습니까? 거기 네네. 해명자로 내는 데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게 민주당의 가짜뉴스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적대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이 뒤에서 민주당이 어떤 소스를 제공하거나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보도하는 거다. 이런 시각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왜곡된 언론관이고 그렇게 언론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임경민 작가. 지금 예. 이제 진행자께서도 짚어주셨던 대목이 사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뭐 대통령의 배우자는 법적인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이 대변인실을 총동원해서 대응할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은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해당 사안,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기간이거나 혹은 뭐 이런 어떤 공적 자리에 이미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아니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개인일 때, 사인일 때 본인 그 개인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뭐 이 수사 내용인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적 기관을 이렇게까지 동원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냐? 하다못해 청와대 시절 같으면 제2부속실이 이제 별도 기관으로 부속 기관으로 있을 때 그때 같으면 거기서 대응하는 것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역량을 이렇게 김건희 여사 개인의 수사 의혹 관련 사건에 쏟아부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억지 기소를 했다. 그럼 억지 기소된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희 씨는 아직 기소 안 됐거든요. 수사도 안 받았거든요. 권오수 전 그럼 회장. 권오수 등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억지 기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 문맥대로 그냥 읽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대변인실이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실례일 수 있겠는데
종편적 세계관이 너무 강한 분들이 종편적 일을 세계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결과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이제 정당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축소하고 싶고 여론전을 하고 싶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응하지 말고 그리고 검찰도 이걸 왜 결론을 안 냅니까? 대통령실 입장대로 정말 이게 모든 게 정말 무고한 것이고 정말 혐의를 잡을 게 없으면 빨리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이 논란을 끝내든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검찰의 네. 무혐의 처분이 이게 부당하니까 예를 들면 특검을 해야 된다 할지 뭐 이런 정치권이 논의를 한다 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질질 끌고 뭐 이게 침대 축구도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침대 축구예요. 이게 그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만들 것인지 빨리 좀 결론을 내고 그래야 정치권도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뭘 좀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정권 억지 기소라는 말이 좀 충격적이에요.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그럼 이번에 판결받은 권오수 등 이 사람들이 억지 기소당해서 유죄 판결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고 싶은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말이 되게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억지 기소다. 이번에 재판받은 사람들 전부 다 억지 기소된 억울한 분들이네요. 가서 이분들 억지 기소 당했으니까 이분들 인권을 위해서 가서 뭐 투쟁이라도 해야 될 겁니까? 됩니까? 그렇죠. 김민하 평론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 대변인실이 계속 이렇게 대통령을 자꾸 특정 사건이나 특정 정치적 사안에 좀 너무 깊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 움직임을 가져가면 대통령한테 오히려 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은 혼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전당대 출마한 사람들도 지금 혼나는데 대변인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 검찰이 오늘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가 아니라 청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네. 오늘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대표의 이제 진술 태도나 수사 경과를 종합을 해봤을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오늘 밝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 그리고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수사 방식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묶어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을 방안이 수원지검에서 이첩받아서, 중앙지검으로 네. 이첩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둘을 묶어서 이제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정도입니다. 일단 두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이나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이 다 지역 토착 비리 그리고 뭐 부패 범죄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거고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이 대표가 사실상 구체적 진술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사건 연루자들 그러니까 뭐 정진상 전 실장이라든지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연루자들과의 지위 관계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크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가로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면 참 재밌겠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네. 검찰이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를 했는데 이건 이제 검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표의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없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로서는 역시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검찰이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닌가 싶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이게 언론도 보면서 언론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기사 나오는 게 네. 금명간 청구를 하는 것인지 조만간 청구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잘 뭐 그냥 금명간이면은 오늘 내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도주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한 상태는 아니고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도주는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영장을 심사한다 그럴 때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우려가 된다 그러면 증거인멸인 거겠죠. 근데 도주를 왜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걸 아니까는 내가 어디 도망가느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일 테고 그래서 상황이 좀 우스워졌는데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다라는 거는 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청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느냐 마느냐로 문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는 어떤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일반적인 절차대로 뭐 발부가 되면은 뭐 검찰이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그거 원래는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제대로 안 썼구나, 수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다 이렇게 되면 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다 뭐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국면이 되는 거니까 아마도 부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도주 우려는 뭐 저는 그렇게 되면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땅에서 도주를 하면 정말 코미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거인멸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구속 사유가 된다. 이거 사실은 검찰이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권리죠.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즉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구속하려 한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인권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보호수사규칙. 이거는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입니다. 여기에는 진술 거부했다고 해서 자주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백을 강요하는 결과적으로 그 자기들이 검찰이 만들어가지고 법무부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하나 더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요. 김만배 씨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진상, 김용은 이미 감옥에 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만 유일하게 바깥에 나와 있는데 김만배 씨를 감옥으로 만약 구속을 또 시킨다라고 한다면 누구랑 입을 맞추죠? 이재명 후보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저는 법률가도 아니고 이제 법적 지식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네. 구속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그걸 판단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다만 검찰이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일반인의 시각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달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네. 구속영장에 이제 구속 사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다 넣지 않습니까? 네. 위조할 고조할 다 영끌해가지고 넣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그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사에 못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뭐라고 썼느냐라고 이 언론 보도가 나왔냐면 못 들어가게 당사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썼어요. 그렇다고 보도가 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 실장 또 압수수색할 때는 당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들어갔는데 들어가게 했지만 컴퓨터를 보니까 국회에 있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 이걸 볼 때 증거인멸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그 컴퓨터를 보여줘도 문제 안 보여줘도 문제인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구속사유가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뭐 관행인지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맞느냐 이건 일반인의 입장에서 봐도 잘 이해는 안 되는 내용. 자, 근데 오늘 또 어젯밤이죠. JTBC가 친명계 저장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을 특별 접견한 자리에서 회유성 발언을 했다.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하고 지난달에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으로 이제 꼽히는데요.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특별 면회를 이제 두 사람하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 면회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접견실을 옮겨서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음이 별도로 되지 않고요.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면담 기록을 검찰이 살펴봤더니 이 자리에서 이제 정성호 의원이 두 사람한테 이 대표를 둘러싼 지금 수사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입막음 시도 내지는 증거 인멸을 위한 회유 시도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다는 보도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성호 의원이 바로 이제 반박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조언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정 전 실장이 바깥 상황을 궁금해하길래 여당이나 정권이 지금 굉장히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사담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뭐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됐던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힘들어서 제2의 유동규, 제3의 유동규가 될 것을 우려하여서 가가지고 이제 입막음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런 건지 아닌 건지를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 몇 그렇죠. 마디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의도였다면 그건 참 큰일인 일이지만 뭐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도는 지금 왜 나왔느냐? 결국 이것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영장에 쓰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먹이 주듯이 또 검찰이 이 접견 기록을 특정 언론사에다가 넘겨준.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그냥 접견록을 공개하자라고 또 예.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김민아 평론가, 뉴스 신세계 이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 네. 아, 참,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해야죠. 정성호 의원 이야기 했잖아요. 목요일 날 정성호 의원 저희 뉴스 아이키에서 직접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스튜디오로 나오시기로 하셨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특별 접견실에서 회유 좀 하셨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만약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그쯤 아마 금명간, 조만간 이랬으니까 이번 주 중에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번 금명간이 맞다면 목요일쯤 되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은 뭐 아이고 체포동의안 찬성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검찰 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 가령 이제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계산이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홍천 의원 주장대로 민주당에서 이제 반란표가 막 나와서 이게 예. 가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나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조홍천 의원은 어떻게 얘기할까? 이것도 이제 상당한 관심사인데, 저 같으면, 제가 조홍천 의원이면 네.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 의원 특권 내려놓으려고 찬성도 많이 했는데 부결된 걸 보면 전략적으로 어떤 다른 당에서 이게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려고 전략적으로 또 뭐 이 부결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평론가다 보니까 여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를. 네.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법률가로서 이거 어디 토론에 나가서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니까, 특권이니까 다 없애야 된다. 근데 이거 그러려면 일단 헌법 개정해야 되고요. 불체포 특권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영국에서 국왕이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니까 의원들, 국민들의 뜻을 지키는 의원들을 좀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도입 취지와 이것이 어떻게 악용됐는가는 구분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즉 과거에는요. 특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그냥 그 체포동의안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을 막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불체포 특권 자체를 없애는 것,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헌법적 쟁점이고 인권과 정치 제도에 대한 굉장히 커다란 논의거든요. 근데 악용 사례 몇 개를 들면서 그러니까 없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 논리 아닌가라는 생각을 법률가로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월 가스요금 폭탄 고지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어떻게들? 저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미리 이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네. 애플리케이션 그 서울 도시가스 앱에 들어가면은 미리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에 얼마 나오게 될지 네. 깜짝 놀랐습니다. 1월 달보다 2월 달이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이 워낙 추웠기 때문에 1월 사용량이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지금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앱을 열어봤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22만 6,810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1년 네. 전 이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 작년 1월치가 이제 13만 7,550원이니까 작년에 비하면 요금이 60%가 좀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우리는 45만 원 나왔다 뭐 이렇게. 근데 이쪽은 이제 저는 둘이만 살기 때문에 그 2인 가족이어가지고요. 예, 배우자랑 둘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르신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금이 많이 뛴 게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가 이제 문제인 건데, 지금 1월에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전기요금 청구서가 속속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한 건데, 뭐 가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우나 뭐 같은 시설들이라든지 식당 같은 업장들은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도
지난달에 나왔던 고지서를 받아보고 놀란 분들이 아끼고 아꼈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탄식을 좀 보내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오늘 여러 사례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서울 중구에서 여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하는 한 시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하루에 4-5시간만 보일러를 가동했는데도 1월분 요금이 380만 원이 나와서 지난 12월치하고 비교하면 3배 이상 뛰었다라는 얘기였고요. 보일러를 최저로 틀어놓고 양말 2-3켤레를 실내에서 신은 채로 생활하면서 버텼다는 중구 다산동의 서모 씨 같은 경우는 45만 원 1월분이 찍혀 있어서 지난달에 비해서 15만 원이 더 나왔다라는 사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나, 근데 슬슬 이제 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산층까지 지원해야 된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중산층 지원 대책이 안 보여요. 지원 대책이 안 나오고 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중산층에 대해서 현금 지원을 하는 거는 불가하다라고 얼마 전에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죠. 예. 근데 그 대통령의 말씀 이후에 단 한 번도 기재부라든지 뭐 관계부처라든지 뭐 어디서도 중산층까지 지원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이제 그 지원 범위를 뭐 2배로 늘렸다 이렇게 갖고 좀 늘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에 나온 대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까지인 것이고 추가로 뭐 이 지원하거나 뭐 이럴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저는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에너지 문제라든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중산층까지 지원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그렇죠. 실은 그건 토론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낼 여유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여러모로 그런 환경이니까 좀 내는 것도 감수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중에 이거 정말 감당 안 되는 데 있어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정권이 이제 과거 정권처럼 무슨 뭐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세부적인 대책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막 파고 들어가는 이 빈 공간을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말만 중산층 지원 얘기만 꺼내놓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국민들은 아마 이 고지서 받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그러다 그랬는지-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공세를 강화하는 양상인데요. 네. 오늘 이제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 엇박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윤 대통령 레임덕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꼬집으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파주시를 비롯해서 네. 민주당 소속 시장들이 있는 곳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보편 지원을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면서 좀 정치적 공세를 좀 강화할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시사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